지금이 소중해. 안녕하세요. 와보송 FM 지금이 소중해 장남선입니다.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신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용은 약속을 잘 지키는 일부터 구두로 하는 언약까지도 어기면 안 된다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신용을 지키기 위한 법까지 정해져 있는데요. 법은 다소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을 겁니다. 법보다 앞서 자기 자신과의 약속으로 스스로 규칙을 잘 지키고 산다면 법이 없어도 서로 믿고 살 텐데요. 어떻게 살면 되는지 수다로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멤버님들 우선 엄숙하게 인사부터 나눠주실래요? 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여자 운현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경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암동의 남자 송혜연입니다. 네. 약간 정치인 톤인데 안 되는데요. 역시. 예. 우선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오늘 노래는 약속. 장윤정 씨가 부릅니다. 기억하나요? 가슴 아픈 사연은 내님 오실 날을 저울지 않나요? 한참 후에야 그 마음을 알았죠. 내가 아닌 곳에 머물러 있다는 걸. 내게 올 순 없나요? 사랑할 순 없었나요? 그날 헤일 수 없는 밤 나였던가요? 잊지 말아요. 가슴 아픈 사랑이 슬퍼하는 날에 내 가서 있을게요. 약속 정말 중요하지요. 여러분은 신용을 물론 잘 지킬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사람이 신용을 안 지켜서 낭패 본 일은 없으신가요? 이거는 제가 먼저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신용의 문제가 진짜 큰 게 저는 이제 프리랜서라든가 이제 좀 이렇게 개인 사업하잖아요. 근데 제일 답답할 때가 다른 게 이게 아니라 작업비를 빨리 안 줄 때예요. 맞아.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관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저도 이제 뭐 용산구 뭐 내지는 뭐 이렇게 기관들 사경센터 가는데 그거는 괜찮아요. 왜냐면 공기관들은 기다려야 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한 그 2달 나온대. 네, 아니 근데 다행인 건 2달 나오긴 해도 공기관들은 딱 정해진 기한이 있고 주지. 확실한 신용이 보장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만약에 이번에 지금 용산 그쪽 뭐 역사문화 연대하고 그 용산구하고 같이 뭔가 영상 하나 만들었거든요. 최근에. 네, 그 용산공원 이렇게 한 바퀴라고 많이 잠깐 홍보를 해봤습니다. 예. 하셨구나. 근데 그런 데는 괜찮아요. 왜냐면 그거는 용산구에서 이제 같이 진행하는 행사고 그러면 딱 그 구의회에서 사인하는 시점까지는 기한이 있는 거니까 그냥 받는다는 게 약정이 돼 있으니까 오케이인데 개인 대 개인 간 작업은 확실하게 이거를 행을 안 해놓으면은 진짜 한 세월 뒤에 받거나 못 받은 프리랜서도 몇 명 있어요. 많지. 세상에. 네. 저는, 그러니까 저 말고 제 주변의 프리랜서들 중에서 좀 안타까운 게 소금 쳤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업계 은어로. 그러니까 이게 늦게 줘요. 실질적으로 계속 늦게 주면서 계속 이 깎아버, 그러니까 이게 감가상각이 붙는다잖아요, 돈이. 그거를 일부러 늦게 줘버리든지
쓸데없는 막 얘기를 해가면서 깎아요, 미묘하게.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 뭐 프리랜서들한테 지급한 식비가 얼마였어요, 뭐 얘기하든가, 뭐 이게 경비가 얼마였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클라이언트가 깎아요. 소금 친다 해서 깎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순간 저도,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는 안 되겠어요. 다행히도 이번에 사무실 개소하면서 다 기관들하고 해서 크게 문제 안 되는데, 개인 간에서 그렇게 당하면은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대요. 그러겠네요. 힘 빠지지. 힘이 빠져요. 왜냐면 돈을 빨리 받아야 프리랜서들을 공과금이라든가 예를 들면 들어가는 돈이 많거든요. 그렇죠. 개인 돈이라든가. 특히 자취하는 이렇게 프리랜서들은 더더욱 그래요. 개인 소규모 작업하거나. 예술가들이 특히 이걸 많이 당해요. 맞아요. 많이 당해. 그래가지고 근데 그건 진짜 잘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약간 캠페인적인 얘기지만 너무 맞아. 그러니까 네, 힘이 빠지는 얘기예요. 이거 진짜. 그래서 빨리 약정하셨던 금액이 있으면 빨리빨리 주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 사업하시는 분 들으셨죠? 아니 이게 이게 서로 작업하는 사람 진짜 그런 거예요. 네. 신용의 문제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맞아요. 예. 저는 이제 최근에 제가 영상 저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영상을 만들고 나면은 그 서류 제출하는 서류가 몇 개가 있어요. 예. 그 중에 무슨 동의서, 뭐 그 사람 저작권, 초상권 이런 거에 대해서 일절 묻지 않고 책임은 본인한테 저한테 있는 거에 사인을 해라. 사인도 그냥 뭐 이렇게 탁탁탁 찍는 게 아니라 직접 사인한 거를 간인하고 스캔해서 뽑아서 거기다 해서. 붙여라. 그렇게 해서 며칠까지 안 오면 안 된다. 방송 안 한다.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저작권과 초상권 방송국은 이런 손해는 안 것들. 보니까. 네, 손해 안 신용이니까, 보니까 예. 완전히. 음. 그래서 이런 거구나. 이런 거 좀 이제 배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개인과 개인 간의 약속이라 그랬는데 이 출연하신 분 할아버지와 저와의 개인 간의 구두 약속을 했어요. 처음에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제가 어르신이 출연을 하신 이 방송이 내 가지고 상금을 받게 되면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딱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절반을 드려야죠. 근데 우리 집 양반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맨날 며칠을 잠 안 자고 계속 편집하고 그거 해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절반은 좀 많은 그러니까 것 남편이 같은데. 보고 절반이 많다. 당신이 한 일을 생각하면 30%만 줘라.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죠. 이미 내가 약속했는데. 이 약속한 건. 할아버지와 약속을 그런 게 했기 처음에 때문에. 약속이 잘못된 거지. 50%를 드리겠다. 4대 6이든지 7대 3이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했어야지. 할아버지가 이제 뭐 내가 50을 드리겠다 했더니 저는 돈 안 받아도 됩니다. 나를 이렇게 뜨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그럼. 이미 내가 말한 내뱉은 말은 꼭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돈이 언제쯤 나올까요? 그랬더니 한 2달 뒤에 그거는 좀 있어요. 기한이 12월에 나온다고 그래서 12월에 이제 할아버지한테 내가 꼭 절반 드리겠습니다. 약속했어요. 약속. 예. 그러니까 그런 약속 그럼. 그때 달라고 갈 때 달라고 올 때 달라단 말이 맞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10%만 줘라. 그때 찍을 때는 진짜 그러니까 그것도 경험이에요. 찍을 때는 나는 한 번도 처음이라서. 몰랐어요. 고맙고 미안하고 그냥 예. 찍어줬으면 찍기만 해서 되기만 네. 하면 복권 복권 되면 내가 너 반 줄게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딱 되고 나면 그게 아니잖아. 말이 달라지. 예. 예. 마음도 틀려지고. 그게 뭔가 되기 전에 약속을 미리 하면 안 된다는 걸 좀 배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진짜 평생 배운다고 제가 공기업에서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뭐 공무원들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딱딱 봉급 나오니까 네. 이게 밀리고 이런 거를 몰랐어요.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들 알바하고 아이들 일한다 다 보니까 뜯기는구나. 뭐 한 달, 2달은 보통이더라고요. 아우, 그래서 세상에 벼룩에 가는 아니 뭐 이런 일이 있냐고 내가 막 이렇게 열받아 하니까 엄마는 뭐 대기업 세상을 모르- 그런 데서만 있어서 모르지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면서나 알바비를 뭐 못 받기도 한 적도 있었고 막 2-3달 뒤에 받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머 세상에 이런 거구나. 그때 내가 야 지금 내가 배워 그러면서나 그랬던 적이 있는데 우리 작은 애가 애국에 있잖아요. 애국에서 물론 다른 애국인들이 타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런 일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그러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어딨어. 월급 못 받고. 예. 그래서 한동안 뭐 그런 내가 이 앞전에 봉급을 못 받아서 그런다고 그런 소리를 듣기도 했어요. 우리 작은 애한테도. 그랬구나.
그래서 속으로 막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머 계속 못 받으면 어떡해. 그 외국에서 정말 세간하게 일해서 그렇게 한 것을 못 받으면 어쩔까 싶은 생각도 그러니까. 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국내에서도 그래서 외국인들 네. 일하러 온 사람들 월급 맞아요. 꼬박꼬박 줘야 돼요. 그분들. 그리고 막 이상한 창고 같은 데서 잠재우고 이런 거 뉴스 볼 때 아, 별로 안 보여요. 네. 호주나 뉴질랜드 그쵸. 아. 맞아. 이게 저도 왜냐면 제 주변에 이렇게 친한 지인분들이나 이렇게 친한 동생들 중에 그래가지고 아예 조정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노동청 조정까지 당연하지. 몇 건 있어요. 지금은 보호를 많이 그러니 조금씩 해준대요. 받은 거 다 거기서 또 깨지잖아. 그냥 알바비를 떼먹는다는 거 그런 거 그러니까요. 진짜 그거는- 나쁜 그거는 거잖아요. 나쁜 거야. 그렇게 사장님 나빠요. 예. 진짜 정기적으로 그러면 안 월급 탄 돼요. 사람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일 텐데 맞아요. 돈이 더 필요한 사람들일 텐데 그 돈을 안 주면 어떡해. 그러게요. 제가 실버넷 뉴스 기자를 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렇게 어두운 소외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나는 이런 걸 좀 소외된 사람들, 내가 처음에 우리 선배님이 저 소감을 얘기하라 그래서 그 얘기 했을 거예요.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어두운 곳을 좀 해보고 싶다 했는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영상 만들어서 내보내고 보람을 느끼고 그러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두 번째 영상 만드는 게 그 쪽방촌에서 지금 노숙인의 그 모습을 찍는 사진 작가가 쪽방촌에서 5년 이상 지금 살고 계세요. 예. 직접 그 자기가 체험하면서 찍는 거예요. 이 사진 작가는. 그래서 그분하고 인터뷰하고 그분의 삶을 노숙인을 조명하는 삶을 지금 다큐멘터리로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사진을 찍는 분이거든요. 그걸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 쉬운 건 아니에요. 쪽방촌 갔었어요. 동자동에. 진짜 그 따닥따닥 붙은 방 한 평밖에 안 돼요. 자기 몸 하나 누일 자리밖에는 없고 공동 화장실밖에 없는데 그게 4층 5층씩 한 층에 수십 개의 쪽방이 있어요. 거기는 이 노동 능력이 없는 그런 상실된 혼자인 사람. 그러니까 이 기초생활수급자이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대요. 그러니까 노숙인들은 들어갈 수도 없고 복지 사각지대 네. 같은데 그런 거죠. 그거를 지금 찍고 거기서 사는데 정말 비참한 생활을 해요. 그런 거 저는 그래서 제가 기자를 하는 이유가 그런 의미로 나는 하고 싶다. 이렇게 무슨 풍경도 지금 많이 찍지만 중간중간에 다큐멘터리 해서 이렇게 열린 채널에도 올려서 사람들이 좀 보고 느끼고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좋죠. 갖고 있어요. 쉽진 않죠. 잘하셨어요. 또 오픈하지 않으려 그러고. 진짜 예. 오픈하지 않으려 그래서 이분이 거기 들어가서 하는 이유가 바로 예. 그거예요. 네, 인터뷰 거절하고. 자기 얼굴을 안 하려 그래. 그렇죠. 노출 안 하려 그러더라고. 그 노출해봤자 뭔가 달라지도 않을 것이고, 않으니까. 예, 그런 뭐 경험도 있고 이러니까 안 하려 그러는 거죠. 네. 장기간을 투자하는 거지 그 사람들은. 네. 그래서, 지금도 들어가 네, 사세요. 네. 거기. 그럼요. 그런 사람도 덜어 있잖아요. 근데요 앞니가 다 네. 뽑아지셨어요. 빠졌어요. 그 그러니까 사람이 잘 못 보호받아야 먹고 되겠네. 살기가 힘드니까 70만 원씩 정부에서 받는데요. 기초생활 수급자는 그런데 거기서 20 몇만 원을 월세를 낸대요. 그 월세를 못 내면 한 달만 밀리면 쫓겨난대요. 근데 거기가 재개발이 된대요. 그러니까 동자동에. 그 건물주들은 재개발되는 걸 반대하고 이 쪽방촌 사람들은 재개발되면 자기네들이 5평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위해서 싸우고 지금 그런 과정이 있다 하더라고요. 힘든 사람 많아요. 또 기대가 됩니다. 참 이게 신용의 선생님 문제. 어려워요. 예. 찍기가 어렵죠. 더 네. 어려운 게 어려운 걸 사명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하세요. 하는 것 같아요. 예. 누군가 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지. 지금이 소중해요. 네. 시간이 소중해요. 또 때로는 또 본의 아니게 약속이 어겨지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 낙인이 찍히기도 하던데 주변에서 그런 예는 또 못 보셨나요? 확실히 이쪽 업계 사람들은 그런 낙인 이런 거에 조심스럽긴 한데 진짜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긴 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작업 기한이 밀린다. 는 그거는 문제 안 돼요. 왜냐면 그쪽 사람들도 알아요. 뭐 며칠 밀릴 수도 있다. 영상이라든가 사진이나 디자인이
뭐 초본, 뭐 1본, 2본, 3본 뭐 이렇게 추가 수정 뭐 그거는 다 아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특히 촬영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이런 케이스가 가끔 있어요. 추가 촬영이나 촬영하다 사고가 난 경우. 그런 경우는 진짜 본의 아니게 약속을 좀 못 지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사고가 나거나 갑작스럽게 장비가 고장 나거나. 근데 이런 거의 경우에는 그냥 미리 그래도 양해를 구하면은 좀 이해를 해주는데 이게 이제 또 개인 대 개인이면은 글쎄요. 그게 또 막상 또 물론 이제 그걸 기다려 주시는 분도 있긴 있지만 그게 좀 안 기다려지면 또 난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 아무래도 제일 또 낙인 찍히는 문제,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약속이 어겨서 본인 문제 아닌 게 사진 촬영할 때 좀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대표적으로 모델분들. 그러니까 모델분들이 이런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사진 작가는 제대로 스튜디오에 왔어요. 제때 스튜디오에 왔는데 모델이 갑자기 변심해서 펑크 친 경우. 실제로 우리나라 몇몇 유명 잡지에서도 실제로 모델, 화보 모델이나 전문 모델이 가끔씩 펑크를 쳐가지고 그 화보 편성이 갑자기 바뀌어버린 일이 있어요. 그게 방송사고죠. 예, 그게 진짜 책 잡지 버전 방송사고 비슷하게 많죠. 화보 모델이 갑자기 사정이 생겼대. 물론 이제 그럼. 그 지면에선 처리하죠. 사정이 생겨서 다음 또 그럼. 몇몇 모델로 대체했습니다. 아니면 그냥 풍경 사진으로 대체. 근데 대체 모델이 항시 있는 거 아니에요? 있긴 있는데 편집장들은 그 상황을 제일 싫어해요. 왜냐면은 그 모델 입장에서 평판이 깎이는 거고 신용이 없는 거고 편집장이나 입장에서는 원래 계획했던 잡지라든가 이렇게 매거진을 만들 때도 화보사라든가 계획을 미리 다 짜놓고 모델 섭외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황 돼버리면 편집장들도 이게 처음부터 다시 구상해야 되고 그 모델은 일단 신용이 깎였어요. 그러면은 한두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할 때 많잖아요. 네 그런 일이 왕왕 있어요. 이쪽 업계는 진짜. 근데 뭐 갑자기 약속이 아니 뭐 어쩔 수 없는 아프다든지 사고. 어쩔 수 없는 건 사고라든지, 괜찮아요. 사고나 예, 이런 건 그런 거. 괜찮은데. 천재지변에는 어쩔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냥 펑크 내는 모델들 많아요. 이상하게. 예. 그러면은 안 되지.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모르겠어요. 이쪽 업계가 근데 저도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 사례들 들으면서 좀 그걸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상 쪽이라든가 이렇게 사진 작가나 영상 작가나 이런 쪽에서도 펑크를 치는 있고 반대로 모델이 펑크를 치는 게 있고 근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직업 의식이 그게 약간 신용 의식이 없나?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해외 생활을 한 10년 했는데 세계 여러 나라 국가 민족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약속을 꼭 지키는 민족이 있는가 하면 특히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약속을 정말 안 지키고 느리게 하는 그 습성이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철두철미하게 하고 일본 사람들 신용 있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도 그래서 신용을 꼭 지키는 그런 민족으로 해야 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어떤 눈으로 코리아를 보냐 하면은 믿을 수 없는 사람. 남자들이 결혼한 남자들이 와서 그 우크라이나에 예쁜 처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총각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너무 예쁜 애들이 많거든요. 남자들. 조각 같은 애들. 근데 그래서 한국 사람 믿을 수 없어요. 이러고 또 한 번은 제가 학교 교수를 했으니까 그때 너희들 그런 남자들 펜팔하면 안 돼. 그 사람들 집에 가정이 있고 아내가 있고 애가 있어. 니네들 그 뭐 절대로 한국 데리고 가지 않아.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걔네들은 또 성에 대한 개념이 자유분방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당한다. 이런 얘기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용 있게 국민성을 한국 사람이면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자꾸 해외에서 약속을 꼭 잘 지키는 민족으로 지켜야 될 것 같아. 저 왠지 울컥하네요. 바라는 바이죠. 네. 아니 외국 지금은 많이 시각이 틀려요. 틀려요. 지금은 이제 코리아라 하면 다 막 엄청 좋아해요. 네, 살아가다 보면 그 순간 꼭 그렇게밖에 할 수 없기에 남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는데요. 지나고 나면 다 별것 아니었구나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크든 작든 꼭 손가락 걸고 한 약속이 아니더라도 도를 어기지 않고 이웃을 배려하며 살아간다면 서로 웃으며 사는 세상이 되겠지요. 자, 인사드리고 들어갑시다. 여러분 여러분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